사실 예술에 대한 정리라든지 뭐 이론에 대한 정리는 뭐가 없다? 답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데 되게 또 우리는 이런 게 나오면 덮어버려. 왜? 알고 싶지가 않거든.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장자 양생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양생주라는 뜻은 생명을 보양하는 근본적인 이제 뜻인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키워드만 얘기를 하겠어요. 문해군이라는 이제 군이죠. 군주. 군주를 위해서 소를 잡아요. 소를. 누가? 포정이 뭡니까? 포정. 포정이 사실은 한국의 어떤 얘기로는 백정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딱 잡는 소리가 이제 나요. 근데 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하버 상림지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은나라 타왕 때의 상림 있죠. 상림이라는 이제 무자를 썼지만 거의 무악이에요. 그 소리랑 뒤에 있는 그 뭐지 이게 경수지혜라고 해서 그 요왕 때의 이 음과 같이 아니 이만한 소에 살을 발라야 될 거 아니야. 살과 뼈를 뭐예요? 백정은 뭐냐면 그 뼈의 구조에 그대로 살과 뼈를 제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칼소리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단 말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는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고 뭐 여러 가지 피를 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포정과 백정을 우리가 사실 천민으로 봤는데 문해군이 이 소를 잡는 이 소리가 마치 옛날의 음악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해군이 물어본단 말이야. 뭐라고 감탄을 하냐면 선제에서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진선미 할 때 선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느냐 훌륭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뭐예요? 여기서 포정이 하는 말이 그 대답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지소죠. 바소호 그 다음에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야 내가 하는 거는 재주가 아니라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자도야라고 있죠.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냐면 진호기화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호 이거는 제주 제자예요. 그 기자예요. 기. 자, 그래서 요 기자를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는 하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테크놀로지 또는 그 공산품을 만드는 설계와 수정 그 가정과 목적을 위한 어떤 반복적인 론에서의 어떤 이걸 기회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손끝에 중요합니다. 이 도가 손끝에 있는 재주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년이 자기가 이제 처음 칼을 잡았을 때는 3년이 지난 후에는 이 모습이 사실은 3년이 이제 막 칼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소만 보이다가 3년이 지나고 칼을 잡은 뒤에는 사실은 이미 소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지금처럼 저는 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소를 대하고 눈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뼈와 살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 물체적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신으로 이거를 대하다 보니까
눈의 어떤 작용이 멈추고 무엇만 남았느냐면은 사실은 정신의 그 정신만 남았다. 그 정신으로 만든 것이 사실은 그것은 소에서 분리되어 있는 뼈와 살이 아니라 무엇이다? 음률이 탄생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곧 천의 어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주목.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정은 계속 그 소와 그걸 발랐단 말이야. 계속 그 일을. 자, 그 일을 바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했던 아주 난무한 일이 예술가들이 보통 구사해낼 수 있는 예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음을 만들고 박자를 만들고 어떤 노래를 만들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정신이 뭐야? 기계적인 일을 막 해. 근데 웬걸 사람들이 야 예술이다. 이게 뭐야?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렇지. 난 이런 게 좋아. 자,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생활의 달인을 이렇게 철학적인 걸로 부여를 한다면 이건 양생주다. 자, 그래서 생명을 보양하는 근본적인 뜻이라는 풀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양적인 어떤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생주인데 저의 케이스는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오욕을 버리고 도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참된 삶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만 풀이가 되는데 이걸 예술적으로 든다면 포정은 소를 잡는 반복되고 단순한 노동을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살을 발라서 이건 등심, 안심, 이건 갈비찜, 예를 들면 속꼬리, 이거는 뭐 사족, 뭐 우족 이렇게 했다면 사실 얘가 다루는 칼의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 기술은 기술을 한 10년을 막 해요.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곧 참선의 방법이고 도의 경지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포정의 기술은 도의 경지이다. 그래서 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을 하자면 뭐냐면, 정말 놀라워요. 생활의 달인을 TV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TV 많이 못 보지만 가끔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정신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 사연들이 있단 말이야. 누가 살았고 누구를 먹였고 학비를 냈고 하지만 이것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애가 하는 기술의 단계는 사실은 도의 경지를 간다라는 거지. 그런 장인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장인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이 그런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10년 정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최고가 되는데 하물며 예술을 하는 여러분들은 10년, 20년을 하면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작점이 사실은 다르죠.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도 틀리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춤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형태적인 모습만은 사실은 동작이에요, 동작. 동작인데 동작과 동작 사이에 그 어떤 이 에포트를 가지고, 에포트는 뭐라고 해서 노력이거든. 여기서 내가 그 다음에 3초 뒤에 내가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음악적인 뭐라고 해야 돼? 음악의 예를 들면 음악의 선택. 내가 이거를 따다단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딴딴딴딴 정박으로 따르게 좋을까? 아니면 앞에는 빨리 뒤에 느리게 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실은 에포트예요. 과연 자신이 오늘도 아침 새벽 냈을 100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당학 10번, 그 다음에 앉았다 뛰었다 무릎 연골 난 뛰지도 못해 이제 하고 삐루엣 제때 그랑제때 내가 얼마나 180도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 나이롱의 어떤 그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기술 또한 그런 단순한 테크닉 또한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성을 넣으면 똑같이 뛰는 그랑제 때는 A와 B는 틀릴 것 같아.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들 이렇게 이제 저도 실기를 했으니까 아침 새벽 레슨이든 저녁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시켜보잖아요. 나는 똑같은 동작을 가르쳤는데 A와 B가 틀리다고. 그 틀림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에포트.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프로거든. 입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테크닉이 되는 애들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알파적인 요소는 뭐냐면 에포트와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에포트와 정신. 에포트는 뭐? 노력. 내가 그 동작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의 부분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1분이든 3분 입시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감동을 전할 수 없는데 그 감동을 전하는 애들이 보통은 다 들어오는 게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지는 오랜 기간 스스로 참선하고 꾸준히 수련할 때 자연적인 이치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예술의 사실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어떤 한 동작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는데 그것도 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반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티칭은 제가 봤을 때 좋은 티칭은 그런 어떤 정신과 노력을 부여해 주는 어떤 티칭법. 자, 예를 들면 그리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들의 춤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자, 지수야, 자 지금부터 넌 90도 똑같이 90도로 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 50번을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특히 이제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주인공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실존, 나는 누군가. 예를 들면 사실 좀 현대무용은 그런 표현 중심이잖아요.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의 거를 갖다 표현을 하거나 내면을 표현을 하거나 표현 중심이라면 뭐 다른 어떤 티칭법이 또 들어가겠죠. 뭐 이미지를 상상을 해봐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샘플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좋은 티칭법은 거기에 예술을 행할 때 의미 부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부여. 예를 들면은 의미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사실은 예술 지식을 야 사실은 이 시바꾸는 포엠이었어. 시야, 춤은 시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배우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예를 들면은 현대무용의 어떤 창시자적인 어떤 이시 밖으로 표현을 할 때 춤은 시다, 시는 춤이다라는 어떤 이 상상들 그런 걸로 그거를 구사하는 어떤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좋은 샘플링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딴 얘기인데 군중춤이 저는 참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은 효명세자는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춤을 정치로도 활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효명세자가 춘행전을 만들 때 물론 이제 중간에 춤을 추는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리더만 기억이 되죠. 보통은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근데 비금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비금사, 춘행전의 비금사. 그 말은 뭐냐면 꾀꼬리란 말이야. 춘행전은 봄날에 꾀꼬리 나무 위에서 하는 그런 예를 들면 내가 홍실이한테 홍실아, 자 지금부터 춘행전을 한번 10번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춘행전이라는 거는 늙은 부모를 위한 어린 새똥옷을 입고자 했던 그 정도의 효심을 가진 애가 춤으로써 그걸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춤추는 봄날의 꾀꼬리처럼이야. 그런 큰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자, 마치 새가 비금사야. 비금사가 뭐야? 황금빛의 모래 위를 사뿐사뿐 걷는 느낌으로 가볼래라고 하면 애들은 그렇게 걸어요. 자, 앞에 전진 3번, 뒤에 후퇴 3번. 1, 2, 3가 아니라 어떻게 황금 모래 위에 새가 자기 자국을 남기면서 어떻게 너무 그게 살포시일 거 아니야. 참새가 무겁니? 꾀꼬리가 무겁니?
콕콕 누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굉장히 사뿐사뿐 누를 거라고. 그러면 벌써 이미 이 춤에 대한 이 무용수는 이미 감정이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춤을 하는 정신의 가장 큰 맥락은 이거긴 해요. 가장 하나의 기술을 막 연마하는 어떤 그 무식함, 그다음에 어떤 무지함, 열정, 그런 어떤 아주 그 기본적인 테크닉을 위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부분은 뭐라고? 모털도사처럼.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터리 도사가 되기까지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스승을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 스승이 걔한테 시킨 일은 자기는 바로 이렇게 검을 누르거나 장비를 막 하고 싶지만 먼저 밥 짓기를 하고 무엇을 했냐면은 청소를 시키고 아주 호되게 훈련시켰다고. 그건 뭐냐면 얘가 그 정도를 어느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기술을 계속 반복되는 기술을 가르쳤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덧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게 저는 참 똑같은 동작을 하는 사람과 그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그 차이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 얼마나 내가 동작과 동작 사이에 그 에너지, 이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조금 더 연결시켜서 이제 뭐 무용가, 조각가, 미술관, 시인들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양생주라는 어떤 이론을 끌고 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자연 앞에서 내가 여기 나 같은 애는 이런 데 죽어야 된다라고 이런 데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호방함,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 또는 송곳으로 자기 눈을 막 더 이상 정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의 어떤 현상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송곳을 찌른다든지 본인의 어떤 왜소함을 그거를 다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어떤 삶들을 좀 조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샘플링을 보면서 갖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양생주로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이제 그 중반부 이후부터는 제가 그렇게 어떤 삶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아우를 수 있는 동양 예술의 키워드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이야기는 사실은 풍류입니다. 풍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풍류가 뭐인 것 같아요? 풍류. 우리 격주제로 나오는 홍씨가 한번 얘기해보는 노력은 어떨까요? 얘기해주는 어떤 노력을. 홍씨는 풍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인이는? 홍신영은? 신영이? 여유. 여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사라는 부분. 근데 제가 이제 이 풍류를 이 풍자는 바람풍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류는 흐를 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류를 설명을 할 때 유수 루자를 쓰는데 흐를 유 바람.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 흐르는 바람의 어떤 흐름? 그 바람인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뭔가는 느껴지고 선선하고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그렇게만 이해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삼국사기에 이제 이미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냐면 나라의 현명한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신라를 통일한 거는 아니 이제 삼국을 통일한 거는 통일신라란 말이야. 통일신라. 그 통일신라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사실은 하랑제도였고 그 용맹한 사람이 사실 하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랑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하랑.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현묘라는 문장이 굉장히 애매해. 단어가 오묘해. 근데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최치원의 어떤 글을 인용을 해서 보면은 뭐 무슨 뜻이냐면은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다 아우르는 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풍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뭐냐면 사실은 유교라는 입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교는. 욕심을 버려라.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불교의 핵심은 일심,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몸과 마음, 자연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연과 대립되는 어떤 형태가 아니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겠지만 도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짓된 어떤 어해 이런 걸 다 하고 이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하고 무엇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인간의 어떤 본적인 본성,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자연의 본성이라는 거지. 근데 그 자연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아집을 버리고 나의 어떤 오롯한 어떤 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게 현실과 맞아, 안 맞아?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어떤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어떤 삶을 몸으로 수련한 사람을 사실은 하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풍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게. 근데 그 풍류의 세 가지가 이거야. 몸을 수련하고 그 다음에 노래와 기약을 해라. 그 다음에 명산대천이라고 해서 좋은 산을 돌아다녀라. 누가 하랑이. 그게 교육의 어떤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집과 아욕을 버리는 삶이 현실과 맞냐라는 얘기는 안 맞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아욕과 욕심, 고집이라는 거지. 뭐냐면 그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러한 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건데 요런 거를 갖다가 그러면 풍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다? 자, 그러면 좋은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과 함께 예술을 몸을 훈련하는 어떤 수벽치기라든지 뭐라고 얘기되지? 떨어지는 물, 그러니까 이런 거 떨어지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 떨어지는 그 사우나에서 물벼락에서 머리를 맞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왠지 뭐가 마음이 되게 이렇게 하나를 사실은 어떤 그런 수련법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단지 나는 집 앞에 있는 사우나 집이 아니라 어떤 그 폭포수 있죠, 폭포. 그러니까 폭포에서 그런 어떤 훈련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주 그 멋스러운 어떤 행위들이. 근데 거기 예를 들면은 내가 하랑이야, 신라의 통일 신라를 이뤘던 아주 그 훌륭한 그 젊은 애기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명산을 가요. 좋은 산에서 좋은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면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수련은 여러 단계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리는 수련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난 그건 잘 모르지.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마치 이거를 몸과 마음을 수련을 해라고 해서 막 탁탁탁이 아니라 정성을 막 들여서 수련을 했는데 왜냐면 정신과 이게 일심으로 해라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에 가락이 가미가 돼. 이게 뭐야? 물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추는 게 춤이 아니로 보이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에포트를 넣고 정신을 넣고 거기다 음악을 넣으니까 이게 사실은 예술이 된다는, 그렇죠? 예술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고려와 조선에는 결국은 자연 속에서 벗삼아서 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하랑예술유가 사실은 또 없어졌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래와 춤이 남았는데, 조선에는 자연과 친화, 이제 18, 19세기 이제 시문, 음주, 가무, 이런 어떤 청담, 좋은 어떤 얘기들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대화들, 이런 것이 자연과 함께 했던, 그래서 풍류는 무엇이다? 오늘날의 모습을 본다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속되지 않고 운치가 있는 자연 친화적 예술행인 거야. 그러면 요즘에 이제 단풍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왜 이게 풍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류의 예술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자연과 일치하면서 정신을 다한 속되지 않고 운치 있는 자연 속의 무엇이다? 예술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옛글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공자의 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류의 어떤 여러 가지 변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연 친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변명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조선에 이제 신강수라는 사람은 간서학부의 영재교 머리에 기생 300명이다. 이거 이제 제가 좀 미디어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옛글 속에 그러면 풍류를 좀 봅시다. 옛글 속에 풍류를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좀 중국 영향을 되게 좀 많이 이제 받게 되면서, 저는 이제 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 얘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통 예술의 어떤 이런 어떤 키워드라든지 인물, 그러면 난 얘를 갖다가 오늘날로 보면 양현석, 이수만 정도? 양현석, 이수만. 왜냐면 정말 대단했거든요. 전통 예술에 있어서. 자, 왜 그러냐? 자, 봅시다. 사실은 얘의 인물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노란 색깔 모자에 이렇게 옷을 빨간 색깔을 입느냐 말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신윤복이 그렸던 조선 후기의 의계, 궁중의 기록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행사들, 잔치 때마다 얘가 꼭 나온다? 왜 얘가 나오냐? 그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무엇? 한자 말 그대로 임금님의 사실은 임금님의 전승, 임금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었어. 자, 임금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얘가 노름이라고 해서 얘가 이 승전을 담당했는데, 이거를 궁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별도의 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양현석과 이수만 같은, 그러니까 문체부야,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문체부인데 이런 어떤 임금의 그런 어떤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얘의 입김이 엄청 셌다고. 근데 얘가 담당한 게 뭐냐면 연희와 유희와 예술이었다고요. 전통 예술에.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기생을 관할하고, 모든 제인을 관할하고, 모든 음악인들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가에 이제 승정노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볼게요. 왜냐면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면 객자는 그 한 사람의 전문인을 얘기를 하는데, 금자는 뭐냐면 가야금금이야. 그러면 가야금을 두드리는 전문인. 그 다음에 각은 노래를 가짜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각색 기생들이 다 모였어. 왜? 이수만이었기 때문에.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 이 남자가 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한 거는 뭐냐면 조선 예술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동양 예술의 엔터테인먼트였다니까. 기획하고 실제로 본인이 양현석처럼 춤을 췄고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아서 얘네들이 연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했고 이 문화 전파를 하기 위한 대외 협력을 막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말 한마디면은 조선이든 동양이든 전국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모일 수 있었다고. 이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옛글 속의 어떤 풍미를 보면은 뭐 이렇게 다 모여요. 어디까지 모이냐면은 각색 기생 다 모여라. 자, 그다음에 별감놀이를 치장을 했는데 내이녀 침선비 공조 해민석. 자, 보세요. 오나라 오나라 뭐 얘기할 때 그 이영애가 원래는 뭐였어요? 은여였다고? 내이녀란 말이야? 내이녀. 근데 내이녀인데 내이녀가 이 가리마를 했잖아요. 내이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침선비는 뭐예요? 바느질하는 그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해민서에 있는 모든 여자들까지 다 모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가와 민간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을 모을 수 있어서 노름을 한바탕 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양가라는 승전 노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락들, 그 다음에 다 장단이죠. 웅령산, 이제 뭐 대무, 남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 예술을 만약 이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꼭 이걸 한번 이제 그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어떤 옛글 속에서. 자, 이제 참고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페이퍼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 하나 보고 한 10분을 쉬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쉬고 12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를 하고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선화를 그런 지리적인 그런 부분도 맞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미술 얘기를 할 때 진경산수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미술가들이 다 뭐 중국풍을 좀 따르고 중국의 어떤 상가 이걸 그리는데 사실은 이 정선이라는 사람은 거의 그 조선 후기의 대표적 미술가잖아. 미술.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수화를 그렸는데 진경산수화라는 어떤 우리나라 분야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채 위에 우리가 보통 부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부채 위에 그걸 한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둘이가. 대좌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는 마주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마주 앉아서 간자가 뭐야? 보통 간상이라고 할 때 보죠. 예인아 보는 거다, 그치? 폭은 뭐야? 폭포야. 그러면 마주 앉아서 폭포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대자간폭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주 앉아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는 건데 무슨 대화를 했냐라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냥 둘은 무슨 대화를 했느냐.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되게 나를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웃기지, 정윤아. 이제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봐봐. 이태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시라. 너는 꼭 알아야 되겠다. 미의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의 역정.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 철학가, 그 이론가, 예술 이론가, 동양 예술 이론가인데 미의 역정. 그게 이제 한국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문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수업 받았을 때. 근데 훑어요. 인간의 이제 원시 시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쫙 훑어. 그게 뭐냐면
인류의 어떤 그 인류사의 예술의 어떤 역정이 뭐예요? 흐름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흐름을 조명한 거야. 그 책이.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니? 미의 역정. 나만 와닿았나 보다. 그래서 이 예술의 어떤 그 발자취, 예술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인 예술의 미의 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행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이 미의 연대표처럼 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은 그거를 동양의 예술이었기 때문에 동과 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나눴는데 가장 동양의 원시 시대부터 해서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동양에는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의 어떤 그 원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분의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게 있지만 어떤 뭐 근세, 예를 들면 어떤 근대라는 어떤 표현을 푼다면 무엇을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게 보통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아트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요거에 대한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모습이에요, 어떤. 근데 가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심이 됐던 동양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그게 뭐냐면 동양의 어떤 예술의 발자취에서 걔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그 예술이라는 애가 걸어왔던 길을 봤더니 동양은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자연화였다라는 거야. 인간의 자연화였다는 거야. 자, 반면에 서양은 무엇이? 자연의 인간화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에 이게 장난인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이건 아주 이거는 예인아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돼. 자, 잘 봐라.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어요. 하랑의 어떤 그 정신 또 교육을 가리키는 어떤 항목들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집,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자연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연에 하는 친화행위라고 있어요. 자연을 따라가야 되고 자연에 동화돼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우리 인간이 무엇이다? 자연화가 되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예술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풍류라는 거야. 자연의 어떤 하나님과 하느님은 틀려요. 그렇죠? 이 모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동화돼야 되고 자연적인 삶의 친화적인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동양의 예술은 시작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적 또는 동양적 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좀 중요한 게 이제 요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근데 서양의 관점은 뭐예요? 이게 얘가 가장 좋은 예가 토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슈주. 뭐냐면 그 자연이라는 어떤 주변의 환경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영역들을 어떻게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인간화를 만드는 거야. 자연을 건설하고 자연에서의 뭔가 어떤 그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자연을 사실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서양적 마인드의 인간화예요. 자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고 그 자연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 인간의.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심벌이 토슈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인간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자연에 가까이, 자연을 뛰어넘고 하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실은 토슈즈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은 물체야. 너도 생각해봐. 그 석고 위에 50kg의 사람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갖고 있는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거야. 나를 뛰어넘는 거야. 자연을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런 어떤 관점으로 가다가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역정이잖아요. 역정. 단어를 찾아보면은 시대의 어떤 흐름들에 대한 줄기란 말이야. 줄기. 그랬더니 자,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은 어느 정도는 이것이 크로스 되는 거예요. 요거의 모습이 동양이다. 요거의 모습이 서양이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만의 무슨 무용단? 이거 흐름의 어떤 움직임을 했던 이번에 왔었죠. 에이즈 아트 센터에. 봤니? 그래. 풍류를 찾으러 가셨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바람의 어떤 동작과 동작 사이의 어떤 흐름, 뭐 구름의 흐름 이런 거를 갖다가 그대로 묘사했던 대만의 이 엄청난 무용단이 외국에서 먹혔던 이유가 그런 거야. 지금은 사실은 공존, 크로스된 부분인 거야. 서로의 문화와 예술의 엄청난 무엇을 갖고 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요 때예요. 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요 시대만 보더라도 사실은 무엇이다? 자연 친화적이다. 그리고 자연에 동화되고자 했던 이런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얘가 하는 것도 사실은 부채 안에 있는 얘 둘에 대하도 둘이 하고 있는 것도 예술이고 이거를 주제로 정선이 그림을 그린 거 이 자체도 사실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다?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자연화였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화. 그랬다면 이 자연에 벗삼아서 사실 운심이는 너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자연 앞에서 쓰면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의 점밖에 안 돼요. 그 강대한 걸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정선의 대자 간포는 도대체 얘 둘은 이렇게 자연의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온 선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팅들이 가능했겠죠. 뭐라 얘기했겠냐 이 말이야. 둘은 뭐라 얘기했겠냐. 그래서 이건 어떤 책에 빌려온 게 여보게 저 폭포를 좀 보게 겁도시 제 몸을 내던지네 그려. 그 자연을 인간화한 거야. 우리는 너무 비겁하게 살지 않은가. 아둥바둥 전전긍긍 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자, 이것이 또 남아서 뭐 글이 되고 시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전통예술, 동양의 전통예술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이 되고자 했냐? 자연화가 되고자 했다. 그 키워드를 말해줬던 게 풍류였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풍류적인 사상으로 나왔던 모든 작품들을 이제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젠가 탑재하고 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시켰는데 월야선유도란 말이야. 월야선유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 벗삼아서 그 어두운 밤 달빛 아래에서 무엇을 하느냐? 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놀이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난 요거 딱 오늘 오랴선유도 누가 김홍도가 했던 오랴선유도 자연의 친화적인 행위의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오늘날의 전통 예술을 이뤘던 정신이었구나. 아, 그래, 이런 예술이 남아 있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김윤지라는 사람은 이거를 갖고 이런 어떤 이테쿠의 어떤 얘기를 빌리면 인간의 자연화라고 했다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날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예술의 흐름은 무엇이냐? 동과 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뭔가 믹스되고 공존되고 그렇다면은 글로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사실 계속 이제 사유의 습관이 이제 지나가면서 무엇이 된다?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를 보는, 무용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랴선유도인데 이렇게 이 한 조각에 있던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 전통 예술에서의 사실 한국의 어떤 입장도 그렇고 이 18, 19세기는 어마어마한 르네상스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풍류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풍류라는 정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연화를 갖다가 했던 곳이 곳곳에서 나타났단 말이야. 보세요. 요거를 보고 뭐가 여기에 이제 사실 오랴선유도가 김홍도가 했는지는 사실 작가가 미상이긴 하지만 거의 뭐 김홍도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아까 글이 있었죠. 신강부에 신강수가 그 글을 쓰고 예를 들면은 하나에 대한 어떤 예술 어떤 하나가 있다면 그 주변에 동시대적인 예술 조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게 무용이다. 무용이다. 실제로 여기서 지금 기생이 춤을 추고 있죠. 마주 보고. 근데 분명히 음악이 틀어졌을 거고, 음악이 나왔을 거고, 의상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나올 거고,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형태들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 어떤 현대적인 어떤 부분들로 간다면 콘텐츠화를 만들어야 돼. 콘텐츠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랴선유도인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죠. 여기에 음악을 곁들여 봐요. 조치하오 나수 예희 조치하라 명문이하오 징수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데 오랴선유도에서 요 밑에 뭐라고 했어? 간서악보. 자, 또 잘 봐야 된다. 신강수라는 문인이 실질적으로 평양감사의 생일날 글을 올렸는데 그 다리 밑에 기생만 300명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평양감사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놀이를 연희를 펼쳐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야선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놀이를 이제 했다. 그래서 그 인원수,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전체 이게 그 원형은 아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빵빵 터지는 거는 그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빵빵 터지는 거는 제가 이제 감미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달 나오는 것만 연출을 했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작업과 그다음에 그 선유도 음악을 들으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다 별개의 예술이었어. 근데 동시대의 음악이었고 미술이었고 글이었고 노래 음악이었고 춤이었다는 거는 알아. 근데 그걸 묻고 보니까 정말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행선하라,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선하라 하면 뜨고, 뭐 아까 지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양수에서 뭐 손을 들어라, 이런 어떤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맞더라고요. 각각이.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원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 원형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자, 그 다음에 그 원형의 지식을 다각적으로 섭렵해야 합니다. 섭렵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표현은 현대적으로 소통을 할 때 무엇다?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이 결과물들이 와닿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월야선유도가 뭔지도 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지 이게 대학박물관에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도 몰라. 그리고 얘는 누군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에 이 월야선유도를 감상하는 것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식 체계라든지 지식의 어떤 습득을 한 다음에 이걸 보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성은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공부고, 이러한 어떤 그 비디오 양식 어떤 영상물을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건 이제 영상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때 제가.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통 빌려요. 한 장당 얼마. 좀 까다롭기는 한데 그렇게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날 소통할 수, 그러니까 전통 예술의 이제 문화 콘텐츠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봐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그 풍류 이제 이랬을 거라는 거야. 그 어떤 월야선유도의 그 달빛 밑에 300명의 어떤 기생들을 쫙 모아놓고 이런 어떤 풍악이 울렸을 거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이런 어떤 구경들이 정말 이렇게 일반 평민들은 구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이제 횃불로 밝히면서 그 이제 달을 봤겠죠. 달을 이제 달 밑에서 뱃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거는 영광적 연애도인데 이제 이것도 이게 뭐 김홍도가 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의 도대체 춤이 몇 개 나옵니까? 뭐예요? 배죠, 배. 응? 배 갖고 노는 선유도 되게 많았죠, 아까 그림. 선유락의 무용 그 소품이에요. 그러면 소품 만든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한 거야. 이거 그냥 게임이에요. 이거 하나. 이 뭐야? 연꽃인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그
애기들 동기들이 나오죠. 복숭아거나 헌선도 뭐 이런 거. 얘 뭐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분장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죠. 완벽해요. 학이죠. 학. 그쵸? 학춤이 있었을 거야. 뭐하니? 내가 아까 말했죠. 여기 뭐야 이게? 까만 색깔 가리마. 이게 궁중의 여자를 궁녀들을 대표하는 이 표시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편지 봉투 같아요. 그 돈 봉투 있잖아요. 돈 봉투 까만 걸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영애가 항상 나올 때 그걸 했었죠. 그거 뭐였죠? 드라마 오늘의 이영애를 만들어준 대장금. 그렇지. 그렇게 보면 이제 너희들이 얘는 국가에서 일하는 여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무를 추죠. 대무는 풍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아줌마들 왜 산에 가거나 잔치에 가서 항상 추시는 아줌마들 보면 마주보고 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 두 마리. 사자죠. 그럼 뭐야? 사자춤 췄고 이 둘이 얼굴 마주보는 대무 췄고 그다음에 학춤 췄을 거고 선유락 췄을 거고 이게 좀 애매하지만 헌선도 췄을 거고 복숭아에서 나오는 이제 꽃에서 나와서 복숭아를 올리는. 자, 그래서 이게 영강정의 연해도였다. 영강정은 평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양 감사를 축하해주는 이제 연해도죠. 연해도. 자, 그다음에 부병루 연해도는 우리나라는 4대 이제 정말 최고의 어떤 정자예요. 정자. 보통 얘기를 하면 부병루 연해도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춤이 같이 어울렸다라고 해서 부병루는 사실 평양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평양인데 그만큼 평양이 엄청난 상업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가기 위한 핵심 중심지였어요. 사신들이 쉬고 가야만 하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결국 예술가들은 먹고 살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는 평양이 지금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그 곳은. 그다음에 초성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건 진주에 있는데 농개가 왜군을 안고 이렇게 강에 빠졌는 초성루랑 영남루, 강안루, 이제 부병루가 있어요. 간악루는 남원 아시죠? 남원 춘향이 고향 남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연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시면 정말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정말 자연 속에 이런 어떤 연희의 공간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술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옛 그림 속의 어떤 또 풍류를 보면 제가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논문을 하나를 썼는데 정방폭포예요. 정방폭포 가본 사람, 제주도 가보신 분? 많이 안 가봤는데 정방폭포 가보셨어요? 정방폭포 어떻게 그럼 술만 마신 건가? 수학여행 코스 한 번씩 다 도는데 제주도가 예를 들면 섬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형상이라는 제주도로 부임한 목사가 있었어요. 도지사.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가 사실 제주도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무엇에 의지를 했느냐? 신에게 굉장히 의지를 합니다. 제주도는. 왜냐하면 섬이라는 특정적인 어떤 지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서 뭔가 수입이 자꾸 나와요. 해녀, 물질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논농사가 안 돼요. 밭농사예요. 밭농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
그만큼 열악하고 아주 조금 이렇게 발전이 덜 된 곳인데 1709년도라는 18세기 초에 누가 도지사가 왔는데 깜짝 놀란 거야. 너무 이상한 거지. 이 문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 목사 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쳐주고 그다음에 지금 육지의 문화들을 선진 문화들을 보급할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지. 이 도지사가 그래서 제주도를 쫙 돌아서 가장 아름다운 몇 곳의 그림들을 남깁니다. 그게 탐라수력도예요. 여긴 한 41종의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정말 보물이죠. 우리나라에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 박물관, 국립박물관을 가면 이 탐라수력도가 이제 원본은 딱 키핑돼 있고 이제 연희본 같은 복사본 같은 거를 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의 예술,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부분들을 각각 한 폭의 그림씩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다? 자연 속에 예술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그 전방폭포 가쪽이면은 여기에 데모를 하고 보면은 그 군대에서 쓰는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큰 연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배 위에서 너무나 이 경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자, 신윤복의 우리가 이제 남양 특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름에 그 더위를 이겨낸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남양 안에 있는 그 더위 이제 흐르는 어떤 흥이라는 얘기입니다. 흥자. 그 흥자도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제 우리가 흥에 겹다, 흥겹다 할 때 흥자의 흥. 자, 근데 제가 또 얘기했죠. 자, 요런 어떤 신윤복의 이 그 남양 만흥이라는 이 그림의 동시대에 뭐라고 기록이 뭐라고 했냐면 무필대무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춤은 두 명이 추는 거예요. 마주보고 추는 거야. 그 다음에 남불수 여번수라고 해서 남자는 소매를 덮고 여자는 손을 뒤집는다라고. 자, 이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해왔냐면 뭐냐면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구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퍼즐 맞추기 같아요. 특히 예술학은 왜냐면은 그때 살아 있었던 움직였던 그 예술을 18, 19세기의 예술을 내가 보지는 못해요. 18, 19세기의 중국의 어떤 예술들, 일본의 어떤 무용들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설립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설립의 모습들, 왜 그런 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려면 이게 뭐 다른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술 조각들을 갖다가 다 맞춰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추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거나 하나의 이제 조각보가 완성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 또 하나 이제 예신 거죠.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에 이런 어떤 형상들이 그때 동시대의 기록, 경동 잡지는 민간인들의 삶을 조명한 기록이란 말이야, 잡지책 같이. 근데 여기에 이런 글씨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춤들과 어떤 그 자연에서의 어떤 연희들이 일상적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춤이라는 어떤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무형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전통, 우리 역사 속에서는 정말 그러한 춤들이 있었고 그런 그 춤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다라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확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거. 자, 정리.
자,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면 풍류는 결국, 이 풍류라는 이 정신은 결국은 오늘날 이테쿠가 말하는, 중국의 이테쿠가 말하는 그 인간의 자연화가 되기 위해 했던 인간의 모든 행위들의 사실은 일부였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가 현존하는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있는 예술들을 보셨잖아요. 전방 탐승, 신윤복의 그림들, 그 다음에 김홍도의 그림들, 그 다음에 정선의 그림들 봤죠? 다 봤어. 봤는데 이러한 어떤 예술, 그림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부채라는 거, 이런 어떤 그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전통 예술의 오늘날에 남아있는 이 전통 예술의 어떤 표상, 그 눈으로 내가 정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 그때 말을 예를 들면 행위들이 오늘날에 우리는 전통 예술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밑바닥은 뭐냐면 무엇이다? 인간의 자연화였다. 인간의 자연화. 나라는 인간이, 김윤지라는 사람이 산을 찾고 물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산에서 춤 한번 추고 싶다. 그런 어떤 정말 그 밑바닥은 뭐냐면 나는 자연의 어떤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아집과 그런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곧 자연이다라는 그 동양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굉장히 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는 뭐냐면 어차피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라는 사람은 물론 그 자연에서 많은 혜택을 얻고 그 자연을 개발하지만 숭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동양 예술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이야, 마음.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풍류의 이제 정신이고, 그래서 풍류는 우리의 전통 예술 본체의 예술이자 무엇이었다? 예술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창작소였다. 자, 그래서 자연을 벗어나 창작되는 예술은 무엇이다?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을 자극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한 거랑 똑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나오죠. 자, 인간의 자연화예요. 인간의 자연화. 이제 이렇게 한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거 이제 양생주를 한자로 써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해독하시오 독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는 한자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그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제공하는 게 맞아. 그게 이론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제공할 뿐이에요. 근데 막 이거 포정자 정막 이렇게 쓰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가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애매한 분야인데, 특히 동양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서양 예술 같은 경우에는 변주법이라든지 기승전결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탁탁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동양 예술은 좀 정리입은 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유일하게 정리입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테쿠라는 그 미의 역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핵심은 조선의 어떤 전통을 이루었던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을 해봤더니 이러한 하나를 가지고 끈질기게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손끝의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도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정말 그 마음을 비워서 다 하다 보면은 도의 경지로 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선의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어제 방금 3분짜리 건물을 예를 들면은 앙세르망을 했던 애와 그 앙세르망을 10년 했던 애는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 10년이 됐던 아니면은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걸 갈고 닦은 애들은 걔네들이 춤을 추는 거는 뭐냐면 단순한 삐루웨와 굿배 동작이 아니라 도의 경지라는 거야. 도의 경지.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 내가 알아주면은 그거는 이제 집안 이제 혼자만의 예술인 거고, 남한테 무엇을 줘야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감동은 언제 오느냐? 걔가 하는 예술이 도의 경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느낌,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 감흥. 우리가 왜 공연 보고 나왔을 때 좋다 안 좋다는 뭐예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거든. 야, 그 공연 진짜 대박 너무 좋았어 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은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예술이 보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다? 감동을 선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선사하려면 이런 어떤 생활의 달인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술을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파로 무엇을 넣어야 된다? 에포트. 노력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에포트는 뭐야? 시간과 공간과 중력. 그 다음에 에포트라고 얘기하는 이 FFORT라고 에포트라고 얘기하는 게 춤의 구성 요소라며. 라반이. 내가 얘기했나? 라반 로테이션. 라반 4개의 구성 요소가 뭐야? 춤의 구성 요소가 뭐야? 시간이 필요하죠. 뛸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움직이는 중력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시간과 공간, 중력, 그거에서 얻은 느낌들. 라반 로테이션 들어보셨죠? 시간과 중력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중력이라는 어떤 에너지인데, 중력이란 속도라는 에너지란 말이야. 속도, 중력 있고 속도인데 그게 가만 생각해봐라.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뛰는 거와 속도와 내가 속도 같다 틀려. 응?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넣느냐, 에포트, 노력을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것을 기록한 게 라반 로테이션이야. 시간을 길게 하고 공간을 빨리 하라. 가만 생각해봐라. 시간을 길게 하고 공간을 짧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라? 잘게 채우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시간을 짧게 하고 공간을 넓이 띄어라 하는 거는 뭐냐면 빠른 움직임을 하라 이 말이야. 그것을 다 표기해놨다고. 라반 로테이션, 현대무용이나 발레는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거야. 근데 거기에 에포트라는 걸 썼다고. 그거에 정성을 들여라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서양적 표기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반적인 생활의 달인들 알파에 무엇을 넣어라? 에포트를 넣어라. 노력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넣어야 된다? 노력과 함께 무엇을? 어떤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응? 그런 어떤 노력과 이미지의 어떤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다 봤더니
했더니 동양 예술은 몇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 한 가지가 오늘 접근했던 게 풍류다. 풍류의 정신은 자연과 함께, 쉽게 말하면 자연과 함께 흘러가는 느낌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의 중국과 일본과 이 동양, 한국에 남아있던 예술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국을 왜 가? 아프니까 가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이 남을 수 있는 가장 그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자연과 함께 자연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자연의 인간화는 아닌 인간의 자연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세 또는 전통을 이뤘던 그 시기에 아주 예술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동기였다고. 왜? 자연과 같이 가라고 했으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곧 인간 본연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학문적 분위기, 유불선의 하랑되었던 그 부분으로 내려왔던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끝.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